이제 다음은 조금 더 헷갈리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얘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얘는 웨이퍼의 두께였죠. 그리고 얘는 식각률. 즉,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웨이퍼를 다 뚫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웨이퍼를 다 뚫리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작업 시간, 공정 시간을 짧게 가져간 상황입니다. 짧게 가져갔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작업 시간을 좀 더 짧게 가져갔을 때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래서 앞선 상황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놨던 거고 지금은 조금 더 짧은 시간을 놔뒀을 때는 어떠한 형상이 나올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 관계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분의 W의 탄젠트의 54.75도. 얘가 이상적 시각 깊이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이 조건에서는 이상적 시각 깊이가 이제 t 곱하기 r의 100. 앞선 상황이랑은 좀 다릅니다. 얘랑 곱한 값. 즉, 얘 같은 경우는 공정 시간이었죠. 그리고 얘는 식각률. 얘 같은 경우는 실제 깎인 깊이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앞선 상황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비교한 게 그냥 웨이퍼 두께로만 비교를 한 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니까 웨이퍼 두께랑만 비교하면 돼요. 이상적 시각 깊이랑. 근데 지금 두 번째는 이제 공정 시간을 짧게 가져갔기 때문에 실제 깎인 깊이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깎인 깊이가 만약 여기 부등호가 있으면 좀 더 정확하거든요. 부등호. 이상적으로 시각되는 깊이가 만약에 실제 깎인 깊이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이상적으로 시각되는 깊이는 여기까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깎인 깊이는 이거보다 지금 짧은 거죠. 즉, 지금 이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깎여 들어가겠죠. 이해 가시나요? 즉, 얘는 STP 앞서서 설명을 드렸을 때 안정한 과도기적 형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안정한 과도기적 형태가 됩니다. 얘는 안정한 과도기적 형태. 즉 이상적인 시각 깊이보다 내가 실제 깎인 깊이가 지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더 깎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깎인 깊이가 더 작은 거예요. 얘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깎여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금 예측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측면에는 112 면이 나오고 바닥면에는 100 면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얘는 점점 뚫려 나갈 거고 어느 순간에는 관통도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라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얘가 좀 재밌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 상황은 2분의 W의 탄젠트 54.75도 즉 이상적으로 시각 깊이가 있고 얘가 만약에 얘는 t 곱하기 r 100 실제 깎인 깊이 내가 공정 시간을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는데 실제 깎인 깊이가 이상적 시각 깊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각 깊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이상적 시각 깊이가 여기까지예요. 얘가 실제 깎인 깊이도 이미 이 이상이니까 얘는 여기서 이미 끝나버린 거죠. 얘는 공정 시간이 충분치 않은. 근데 여기서 공정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말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공정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거는 웨이퍼 전체 두께를 뚫는 시간보다는 짧게 줬다는 거예요. 공정 시간이 충분치 않았는데 이상적 시각 깊이가 짧아서 실제 깎인 깊이가
완료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깎인 깊이로 이제 완료가 된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SLSP, 즉 이미 공정이 완료돼서 111 몇만 남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데, 앞선 1, 2번이랑 3, 4번이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1, 2번에서는 웨이퍼 전체 두께를 깎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즉 얘 전체 두께를 깎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많은, 진짜 아주 충분한 시간을 준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가 나오게 되느냐면, 첫 번째에서 이상적인 시각 깊이보다 웨이퍼 두께가 짧으면 당연히 관통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상적인 시각 깊이보다 웨이퍼 두께가 크게 되면 얘는 관통이 되지 않고 여기서 멈춰버리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아주 웨이퍼 두께를 뚫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짧게 주는 거예요. 즉 이 전체 두께를 다 식각하는 시간보다는 짧게 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상황에서는 이상적인 식각 깊이가 내가 실제로 지금 깎은 깊이보다는 훨씬 큰 거예요. 즉 이 말은 내가 점점 깎아 들어가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얘는 점점점 이제 깎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얘는 이제 안정한 가독의 형태로 점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깎아 들어간다는 그 상황인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상적인 식각 깊이가 실제 내가 깎인 깊이보다 짧은 거예요. 엄청 짧으니까 공정 시간, 즉 이 웨이퍼 전체를 뚫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짧게 줬지만 이상적인 식각 깊이가 짧아서 실제 깎인 깊이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111몇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마스크 크기가 너무나 작아서 이상적인 시각 깊이가 너무나 짧은 상황에 대해서는 공정이 생각보다 빠르게 끝나서 111몇만 노출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프로파일을 보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내가 작업 시간, 공정 시간이 웨이퍼 전체 두께를 뚫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충분한 시간을 준 경우예요. 1번과 2번은 그런 시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3번은 공정 시간을 웨이퍼 전체가 뚫리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적게 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는 여기서 2분의 W의 탄젠트 54.75도, 즉 얘는 이상적인 시각 깊이예요. 이상적 시각 깊이가 만약 웨이퍼 두께보다 크게 된다고 하면 얘는 당연히 관통되는 모습으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얘는 SL, SP 조건이다. Self Limiting Stable Profile,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이 자체 제한적인 안정한 형태, 이러한 형태의 특징을 보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2분의 W의 탄젠트 54.75도가 이제 웨이퍼 두께보다 짧은 상황이에요. 즉 이상적 시각 깊이가 웨이퍼 두께보다 짧은 상황이죠. 그러면 뭐냐면 웨이퍼 두께보다 이상적 시각 깊이가, 이 시각 깊이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할게요. 이상적 시각 깊이가 짧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한 점에 모여서 끝나겠죠. 즉 여기서 111 몇만 노출되고 작업이 끝나겠죠. 관통은 되지 않고 한 점에 모여서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이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W의 탄젠트 54.75도가 만약에 T 곱하기 R100, 즉 실제 깎인 깊이, 실제 깎인 깊이랑 얘는 지금 이상적 시각 깊이라고 하면, 아직 내가 실제로 깎인 깊이가 이상적으로 깎아지는 깊이보다는 짧은 상황이니까 얘는 지금 시간이 주어지기만 하면
점점 더 깎이겠죠. 왜냐면 실제로 깎이는 이상적인 시각 깊이는 이만큼이고, 이상적 시각 깊이보다 내가 지금 실제로 깎인 깊이가 짧기 때문에 시간만 주어지면 점점 깎여 들어갈 거예요. 즉 얘는 STP. 아직 과도기적인 상태지만 스테이블 트랜지셔널 프로파일, 즉 안정한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지금 내가 예측할 수 있죠. 안정한 과도기적 형태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얘 혼자 지금 STP 상황이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무슨 상황이냐라고 하면 얘는 2분의 W의 탄젠트 54.75. 얘 역시 이상적으로 깎여야 되는 깊이가 되겠죠. 이상적 깊이보다 내가 실제 깎인 깊이가 더 커요. 즉 이상적으로 깎여야 되는 부분보다 내가 실제로 깎인 깊이가 크거나 같으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해 가시나요? 이미 끝나서 얘는 더 이상 애칭이 진행되지 않고 10111 몇만 노출되는 거겠죠. 얘 같은 경우도 SL, SP. 얘도 이제 애칭이 끝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네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볼 거는 이제 전체 시각 시간, 그리고 웨이퍼 두께, 마스크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애칭, 시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는 실제 깎인 깊이를 쓰고 여기서는 왜 웨이퍼 두께를 썼느냐, 이 차이를 한번 물어보실 수 있는데, 얘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실제 깎인 깊이 시간은 당연히 웨이퍼 두께보다는 커요. 그래서 그냥 웨이퍼 두께를 설정한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근데 여기서는 실제 깎인 깊이가 웨이퍼 두께보다 작기 때문에 실제 깎인 깊이 값을 쓰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혼동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 그럼 이런 다양한 프로파일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조건들은 여기서 봤을 때 마스크의 오프닝된 크기, 이거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웨이퍼의 두께에 따라서도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공정시간, 공정시간에 따라서도 다르겠구나. 즉 전체 시각시간, 웨이퍼의 두께, 마스크 크기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시각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학적으로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깎였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할 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적혀져 있고, 정사각형의 마스크 열린 구간이 실리콘 웨이퍼의 공동, 즉 실리콘을 아예 구멍 내서 관통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웨이퍼의 두께가 500 마이크로미터고 마스크의 크기가 1mm라고 가정을 하는 상황에서 100 방향으로의 시각률은 2 마이크로, 분당 2 마이크로, 111은 애칭이 가장 늦게 일어나서 거의 안 일어나는데 표면의 시각률은 이제 무시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각 시간이 웨이퍼를 두께를 뚫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더 길 경우, 그러니까 아주 충분한 시간을 준 경우죠. 그래서 앞서서 살펴보면 이 1번과 2번의 상황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상적인 시각 깊이가 웨이퍼 두께랑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거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프로파일이 나올 거를 대략 예측하고 나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뒷면에 열린 구간의 크기를 계산해라. 여기서 이미 열린 구간의 크기를 계산하라 라고 했으면 문제에서 이미 힌트를 준 게 1번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한번 힌트를 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문제는 반전된 점과 함께 막힌 공동을 형성하기 원한다면 웨이퍼의 두께는 얼마나 해야 되는가 라는 말은 이게 첫 번째 1번처럼 나올 텐데, 만약에 이렇게 뚫리지 않고 끝에서 이렇게 한 점에 모이는 형태로 2번과 같은 프로파일이 나오려면 웨이퍼 두께가 얼마여야 되는가,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을 한번 바꾸고 시작해보면, 지금 펜 색깔이 지금 노란색이라서 바꾸고 싶은데 색깔이 지금 잘 안 바뀌네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시각시간이 충분히 더 클 경우
웨이퍼 뒷면의 열린 구간의 크기를 계산해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파라미터들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퍼의 두께, 문제에서 웨이퍼 두께는 500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었죠. 500 마이크로미터, 얘는 0.5 밀리미터가 될 거고, 그리고 마스크의 크기는 지금 1mm다 라고 주어졌었죠. 그리고 우리가 전체 공정시간이 충분히 주어진 경우를 이제 가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확인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상적인 시각 깊이 2분의 W의 탄젠트 54.75, 즉 이 그림을 한 번 더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에서 지금 이상적 시각 깊이를 한번 구해보면 2분의 마스크 크기는 1mm가 되겠고, 탄젠트 54.75도가 1.4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상적 시각 깊이는 0.7이에요. 그럼 얘는 지금 웨이퍼의 두께인 0.5mm보다도 지금 큰 상황이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1층에 가겠죠. 실리콘 있고 마스크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1mm의 마스크를 가지고 있고, 이상적 시각 깊이가 얘 실리콘의 두께보다 크기 때문에 뚫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뚫렸을 때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경우는, 뚫린다는 거는 이미 저희가 확인했고,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이거를 구해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할 때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지금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나타냈고요. 얘가 1mm. 그럼 얘는 지금 이 밑에 부분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렇게 만들어봐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 마지막 점에서 한 점으로 모여서 만약에 이러한 프로파일을 형성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그럼 얘는 새로운 마스크 크기 W2라고 할게요. 그리고 1mm는 W1이었죠. 그럼 얘의 지금 크기는, 지금 얘 보면 여기가 A, 이 밑은 A, 이 밑에도 B, B 똑같겠죠. 지금 평행사변형이니까,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스크 열린 구간의 크기는 뒷면의 열린 구간의 크기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근데 이 A 플러스 B는 원래의 마스크 크기 1mm에서 만약에 뒷면이 완전히 닫혔을 때 마스크 크기, 뒷면이 막혔을 때 마스크 크기를 빼주면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뒷면이 막혔을 때 이 W2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는 쉽죠.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2분의 W의 탄젠트 54.75, 즉 이상적인 시각 깊이랑 만약에 지금 웨이퍼의 두께 0.5mm죠. 즉 웨이퍼의 두께랑 일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상적 시각 깊이가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W2, 우리가 뒷면이 막혔을 때 마스크 크기 W2는 탄젠트 54.75 한 다음에 원래 웨이퍼 두께 0.5mm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1분의 1.4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0.714 이렇게 나옵니다. 즉 W2는 0.714니까 1mm 빼기 0.714를 하게 되면 0.286mm, 즉 뒷면에 뚫리는 W 다시의 이 크기는 0.286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공정시간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 마스크가 뚫리는 깊이보다. 즉 얘는 엄청나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진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이상적인 시각 깊이랑 실리콘 웨이퍼의 두께랑 비교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상적 시각 깊이는 얘가 0.7mm예요. 즉 얘는 이런 식으로 원래 더 뚫릴 수 있는 시각 깊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실리콘의 두께가 0.5mm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구멍이 뚫릴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이 구멍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 구멍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는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도형의 닮음을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즉 이렇게 뚫리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가운데 이렇게 끝에서 끝나는 프로파일을 하나 그린다고 생각했을 때 이 밑에 열린 구간의 크기는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이 윗면에 A랑 B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밑에 열린 구간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윗면을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마스크 크기 1mm에서 내가 만약에 막힌 구간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마스크 크기를 빼버리면 A 플러스 B가 될 텐데 그럼 뒷면이 막힐 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쉽죠. 이상적 시각 깊이랑 웨이퍼 두께가 일치하면 돼요. 그러면 W2는 0.714로 구워지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윗면에서 W2 0.714, W1 1mm 아니까 얘를 빼면 0.286만큼 뒷면에서 구멍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쉽죠? 좀 어렵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구했으면 여기 더 이제 쉬운 부분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 이거 지워서 한번 나타내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가 구했고 2번은 지금 방금 구하는 과정에서 힌트가 다 있어요. 즉 이제 구멍이 뚫리지 않고 만약에 반전된 점과 함께 공동을 형성하기 원한다면 웨이퍼 두께는 얼마여야 되는가 라고 했는데 방금은 막힌 공동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마스크 두께가 얼마여야 되는가 해서 마스크 두께를 구한 건데 이번에는 웨이퍼 두께를 변형시켜서 한번 막힌 공동을 형성해 봐라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즉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지금 얘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뚫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뚫리는 건데 얘를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마스크는 그대로 사용하고 즉 마스크는 그대로 사용하되 실리콘 웨이퍼 두께를 추가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두께를 늘리게 되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막히는 부분이 생기겠죠. 이렇게 막히게 됐을 때 새로운 실리콘 웨이퍼 두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럼 얘도 당연히 방금 구했던 것처럼 2분의 W의 탄젠트 54.75 이상적인 시각 깊이가 T 웨이퍼 두께랑 똑같으면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T이기 때문에 2분의 W, W는 지금 1mm고 곱하기 탄젠트 54.75는 1.4니까 얘는 0.7. 즉 웨이퍼 두께가 0.7mm가 되면 얘는 구멍이 뚫리지 않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모이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는 이제 공정 시간, 그리고 마스크의 크기, 그 다음에 웨이퍼의 두께, 이 세 가지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내가 이제 실리콘을 이제 애칭을 하는데 EDP랑 뭐 KOH, TMAH 같은 용액을 써서 애칭을 할 때 실리콘은 결정면의 영향을 받아서 1111이 느리게 애칭이 돼서 111면이 노출되는 독특한 형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내가 공정 시간이랑 마스크 크기, 웨이퍼 두께를 가지고 다양한 시각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보시고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살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The 동영상을 wafers are immersed in an 보도록 etching 하겠습니다. solution. Specific areas of the surface are protected by a mask layer. 마스크로 In 이제 the opening of the 덮여져 있죠. mask, the etching solution reacts chemically with the single crystal material. 여기서 The 보시면 etch rate 마스크 is highly 안에 노출돼 dependent 있죠. on the crystallographic direction of the material.
다양한 Depending on the etching 결정면의 solution 방향을 and temperature, 존재한다는 거예요. etching along the 100 우리 and 배웠죠? 110 planes of silicon is 10 to 100 times faster than along the 111 plane. 111면 One feature of the silicon 방향이 anisotropic etch 레이트가 되게 is 느리죠. that the process stops by itself when all slow etching 111 planes meet. The cavities formed by wet anisotropic etching are shaped along the 111 planes of the 마스크를 silicon 써서 이제 and etching을 result 하는 in the 거예요. characteristic V-shaped grooves and 계속 holes. etching이 돼서 The etch 내려갈 때 process is highly 111 sensitive 몇만 to 남겠죠. any misalignment of the mask with the crystallographic orientation of the wafer. Complex forms can be produced by exploiting anisotropic etching of both sides of the wafer, the etching operations being carried out simultaneously or sequentially. For the latter, backside protection of the wafer is needed and can be done either by applying a coating of mask material 그래서 or by 마지막에 mounting the 이게 wafer 뚫리지 on a specially 않으려면 designed 바닥면에 holder. 마스크 물질 같은 걸 Potassium hydroxide solution,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KOH, KOH나 is commonly used EDP나 for the anisotropic wet etching of silicon. TMA It is a low-cost and easy-to-handle KOH를 통해서 chemical 한번 담그는 and 걸 보여준 produces 거예요. an average etch rate of 16 microns per hour. The main drawback of KOH is its total incompatibility with standard 그래서 IC KOH 같은 processes, 경우는 알칼리가 preventing 피해가 있기 further 때문에 wafer 반도체 processing 공정에서 이제 on a 오염 standard 문제가 production line 들어가면서 after 좀 etching. 어렵다, 적용이 어렵다라는 An 뜻이죠. alternative to KOH is ethylene diamine pyrotechnol solution, or EDP, which is EDP는 독성이 compatible 좀 with IC 있다고 production 했습니다. lines, 예, but is an expensive and highly toxic product. 비싸고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or TMAH 같은 TMAH, 경우는 is used more and more as etching solution for anisotropic etching of silicon. 그 알루미늄 도전이 있는 거에 IC compatible and low cost. 얘 같은 경우는 알칼리 In 금속이 order to 없었죠. selectively etch the desired structures, a patterned layer of masking material is 지금 보면 deposited on the wafer surface. 마스크를 It 증착을 한 must be 거죠. resistant to the etching solution. Silicon 우리가 배웠던 dioxide 거는 and silicon 선택도가 줘야 nitride 된다고 offer 했죠. good protection 지금 properties and are 실리콘은 two 애칭이 commonly used 빠르고 materials. 마스크는 실리콘 애칭이 안 일어나야 되는. Note that silicon dioxide shows poorer resistance to KOH than silicon nitride, and a 지금의 rather large 문제는 thickness is 선택도에 required 대한 for long 거고 etch times. 그럼 어떠한 마스크를 쓸 Typically, 것이냐라는 a 걸 2-micron 한번 보여주는 oxide 겁니다. is needed to etch 380 microns of silicon. On the other hand, silicon dioxide resistance to EDP and TMAH is excellent, and it can be easily removed in a hydrofluoric acid solution. Silicon nitride shows excellent resistance to all commonly used etching solutions, but is quite difficult to remove. 두 개의 It 장단점이 must be 있는데 etched by hot 이산화탄소나 phosphoric acid 실리콘 나이트라고 or by 할 때 plasma 실리콘 etching. 나이트라이드는 다 좋은데 이제 제거가 좀 Wet 어려워요. anisotropic etching of 지금 silicon 이제 is a slow 애칭되는 걸 한번 process. 봅시다, 여러분. With a typical rate of 0.3 microns per 시간이 minute, 지나면 지금 it takes 약간 up to 24 hours to STP produce a 조건이죠. several micron thin membrane 안정한 가독의 starting 상태로 from the 시간에 backside of 따라서 the 이런 wafer 식으로 of 내려가는 걸 typically 알죠. 380 microns 즉 thickness. 111 몇만 노출되는 Aside 것을 from 알 수 simply 있습니다. controlling the etch time, say the duration of the wafer immersion, various etch stop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o precisely 그리고 control the 만약에 구멍을 thickness of the 내는데 remaining 이 material, 부분에서 which is 구멍을 안 usually a 내려면 이 critical 바닥면에 functional 다른 element 물질을 of the 증착을 final 하면 구멍은 device, 안 나겠죠. such as the membrane of a pressure sensor. Time etch stop is the easiest technique, where the time needed to reach the target thickness is calculated. For reliable results in 얘는 practice, 충분한 the 시간을 wafers 주지 are 않고 removed from the 내가 etch 그냥 trough, 안정한 and the 가독의 remaining 상태에서 thickness is 예측하면서 measured 가는 거죠. to 저희가 determine the 배웠던 effective etch 3번 rate. 상황입니다. 3번 상황. Several iterations are usually done, and the remaining etch time is recalculated each time to reach the target thickness with good reproducibility. The boron etch stop technique 만약에 uses heavily boron-doped silicon, which 밑에다가 이제 exhibits a 도핑을 much 하거나 lower etch rate 다른 than 물질을 low-doped 증착을 해서 silicon to 이제 stop the 애칭 process 스탑 at 레이어를 the 만드는 거죠. 스탑 interface. 레이어. 그럼 충분한 The 시간이 remaining 지난 structure 후에도 is then made of 얘가 이제 heavily 애칭이 doped 되지 않고 silicon. 멈추겠죠. 얘 같은 Its 경우는 thickness can be very well 구멍을 controlled during boron 막기 위해서. diffusion. A major drawback of this technique is that no electronic devices, such as resistors, can be integrated in the doped material. Other thin film materials deposited on the 다양한 backside of the 물질을 쓸 수 wafer 있다. 뭐 can be used as 도핑을 etch 하거나 stop layers.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This 마스크 is 물질을 known as 증착해서 thin 쓴다거나 film etch stop. 이거는 뭐 여러분들 Silicon 구경할 nitride is 때 normally used 여러분들이 if the 원하는 remaining 물질 쓰면 structure 됩니다. will have a mechanical function because its mechanical properties are superior to those of silicon dioxide. A particular case of thin film etch stop techniques is found in the use of silicon on insulator wafers. The etch process stops at the buried silicon dioxide layer, 그래서 실리콘 leaving 사이에 a well-defined 이산화탄소가 silicon layer as the 있는 functional 웨이퍼를 structure.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Electrochemical etch 있다라는 stop 거고. can be effectively performed on a normally n-doped silicon layer in which resistors can be integrated. Usually, an epitaxial n-doped layer of silicon is grown on a 서로 p-type 다른 물질로 substrate to 도핑을 form 하게 a 되면 p-n 스탑 레이어가 junction.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고 The 이거 etching will 도핑에 stop at the 대해서는 junction 그 if a reverse 여러분들에게 voltage 이 is applied. 도핑 공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Electrochemical 설명드리도록 etch stop is a 하겠습니다. precise, reproducible, and reliable technique, but requires complex apparatus to electrically contact the wafers in the etching solution.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할 거는 The wafers are 비등방성 immersed in an 또 etching 나오고, solution. 멈추고 Specific areas of the wafers are immersed. 그래서 비등방성 습식식각을 여러분들이 배운 거고요. 이제 비등방성 습식식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다양한 용액을 사용한다는 거고 선택도가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111 방향 그리고 111 면이 노출되었을 때 그 부분에서는 식각률이 되게 느리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지 않은 독특한 형상이 나타나는 게 비등방성 습식식각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각 시간이랑 웨이퍼 두께, 마스크의 크기 등을 통해서 이제 식각 형태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아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비등방성 습식식각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비등방성으로 이제 우리 습식식각을 하게 되면 습식식각은 비용이 저렴해요. 용액이니까 뭐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뭐 베스에다 용액에 담가놓고 그냥 웨이퍼만 담그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같은 결정 방향의 특징을 이용해서 독특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나 프리즘 이런 독특한 형상을 만들 수 있죠. 그게 장점이죠. 그리고 식각률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나 온도나 이런 시간 그리고 선택도도 굉장히 좋아요. 마스크에 대한 에칭 레이트는 느리고 그 실리콘에 대한 에칭은 빠른 선택도가 우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만들어진 구조를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팁을 만들었으면 더 샤프하게 더 날카롭게 더 샤프하게 제작할 수 있겠죠. 결정 방향 특징에 의해서 더 날카롭게 되니까. 단점은 뭐냐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실리콘 반도체 공정이랑은 좀 매칭이 어려운 게 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제 용액에 담가서 꺼내고 이러니까 당연히 용액 물질들이 표면에 남을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KOH 같은 알칼리 금속을 쓰는 거는 이제 금속 같은 게 표면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사실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도체 공정이랑 좀 호환성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결정 방향을 이용해서 식각 가능한 게 장점이었으면 단점도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웨이퍼를 이제 신중하게 선택하겠죠. 웨이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실리콘이 있을 때 그 완벽하게 수직 방향으로 완벽하게 비등방성 에칭은 어렵겠죠. 왜냐하면 111 방향면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한 비등방성도 어렵고 결정 방향에 영향을 받으니까 웨이퍼도 내가 노출된 게 100인지 111인지 뭐 110인지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뭐 이러한 형상으로 깎이긴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깎이게 하는 것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정 방향을 이용해서 식각 가능한 게 장점일 수 있지만 오히려 단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식각률을 조절할 때 농도나 온도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온도나 농도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주의 깊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리플럭스를 해서 위에 증기가 올라가면 물을 냉각수를 틀어서 다시 식혀서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즉 온도랑 농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제 이런 걸 설정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습식식각의 문제는 이제 마스크 밑에 언더컷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마스크가 이렇게 있을 때 실리콘 웨이퍼가 이제 에칭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실리콘 웨이퍼가 여러분들 이게 이게 지금 용액이라고 생각하면 용액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면 마스크랑 실리콘 사이에 이 계면 쪽으로 당연히 이제 용액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깎고자 하는 부분이 이 영역일 수 있는데 이 부분으로 언더컷 그 밑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액체이기 때문에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스크 밑으로. 그래서 이러한 언더컷 문제가 이러한 습식식각을 이용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등방성의 습식식각을 하나 더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방성의 습식식각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때까지 비등방성인데 등방성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보실 때 Isotropic etching shows similar etching rates in all directions. 모든 방향에 Wet 대해서 etching 거의 of 동일하게 non-crystalline 에칭이 material, 된다는 거예요. 즉 이 such as 방향, silicon 이 dioxide 방향, or 이 방향 이런 nitride, 식으로. is always isotropic. Isotropic wet etching is widely used to etch a masking layer of silicon dioxide or nitride
and to remove the sacrificial layer in surface micromachining. 이런 등방성 습식시각을 Metals, 한번 배워보도록 semiconductors, 하려고 and 합니다. glass materials can be structured by isotropic wet etching. Bulk single crystal silicon can also be etched isotropically with specific etchants. This is used for rounding sharp corners to avoid stress, removing roughness after dry etching, or anisotropic wet etching.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일하게 애칭을 하게 되는데 여기 특별한 식각제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왜 앞에서는 결정 방향에 영향을 받고 이랬는데 여기서는 식각제를 썼을 때 왜 동일하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강력하게 어떠한 물질이 있을 때 내가 만약 강력하게 이제 제거하는 능력이 있으면 결정 방향을 무시하고 모든 방향에 대해서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강력한 물질을 사용하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습식시각에서 등방성에 대해서 배우면 등방성, 즉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깎는 게 등방성 시각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이제 등방성으로 이제 깎아 내려가는 게 이제 등방성 습식시각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습식시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생성물이 생성된 거를 제거하고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게 하려면 교반 흔들어 주거나 뭐 여러분들 초음파를 쳐가지고 계속 물질 전달을 좋게 하면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등방성으로 깎인다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강조했던 결정 방향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결정 방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결정 방향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강력한 식가객을 써야 되겠죠. 강력한 식가객. 거기서 이제 우리가 HNA라고 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무시무시한데 이제 세 개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들 불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HF, 플로르와 수소산, 불산이랑 여러분 질산, 그리고 아세트산 이 세 가지를 섞은 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섞은 물질 같은 경우는 되게 강력하게 이제 식각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정 방향에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이제 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HF 여기 넣어준 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나 실리콘 산화물을 식각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불산 여러분 많이 불산 들어봤죠? 불산은 유리나 SiO2 같은 거를 많이 제거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 원리가 뭐냐라고 해보면 이제 이 질산이 실리콘과 반응을 하면 SiO2 이러한 실리콘 산화물을 만들게 돼요. 그럼 이 질산과 실리콘 반응에 만들어진 이 SiO2를 HF가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이제 실리콘의 등방성 애칭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등방성 습식시각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실리콘의 결정 방향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식가객을 사용하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고 그럼 이 강력한 식가객으로 많이 쓰는 게 세 가지의 산으로 이루어진 HNA라는 물질을 쓰는데 얘는 불산, 질산, 아세트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불산의 성질은 이런 산화물, SiO2나 뭐 유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의 특징은 그럼 실리콘이 만약에 질산이랑 반응을 해서 이런 산화물을 만들게 되면 이 불산이 얘를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제거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식가객 종류를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가져왔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건 실리콘이죠. 그래서 실리콘에서는 이제 아까 봤던 이제 질산이랑 이제 불산,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세트산을 쓰는 물질 HNA를 쓰게 되면 등방성 이제 식각 프로파일을 보이게 되고 KOH나 EDP, TMH 앞에서 배웠던 거는 얘는 비등방성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 물질로 많이 쓰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불산, HF에 넣으면 없어진다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거하고 또한 마스크 물질로 많이 쓰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근데 약간 얘는 제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산을 되게 높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을 쓴다고 했을 때 제거하는 용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아쿠아레자라고 하는 왕수 같은 걸로 써서 금도 이제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도 이런 인산이랑 아세틱 애시드 그리고 다른 물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거는 우리가 오늘 이제 화학 용액을 통해서 어떠한 벌크 물질을 애칭하는 벌크 마이크로 머신닝을 사용하게 될 때 이제 습식시각을 이제 우선적으로 배웠는데 이 습식시각에 대해서도 얘가 결정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비등방성이랑 영향을 받지 않고 강력한 걸로 사용해서 제거하는 등방성으로 나눈다고 했었고 비등방성에서는 이제 111 방향으로
식각이 느리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방성 같은 경우는 불산이나 이제 질산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모든 방향에 동일하게 할 수 있었고, 이 비등방성 식각을 배울 때 뭐 이런 안정한 가도기적 형태나 그 이미 셀프 리미팅 돼서 이제 끝나는 이러한 다양한 식각 형태를 예측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이크로 나노 구조물을 만들 때 어떠한 벌크 물질 덩어리를 깎아서 만드는데 첫 번째로 이제 화학 용액에 담가서 그 습식 식각으로 제거해서 만들 수가 있고, 얘는 비등방성, 등방성으로 다양한 식각액을 통해서 만들 수 있구나,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의 반도체 공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가스, 기체 상태의 가스를 플라즈마로 이제 이용해서 이제 식각하는 이제 건식 식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